약혼을 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결혼식을. 내 운명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강한 자석에 질질 끌려가는 기분이에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궤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야속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미울 거예요. 연미하나,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어. 난 팔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치만 내 마음은 언제나 일수씨. 그만둬! 내가 사랑했던 여자의 이종성을 본다는 것은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야. 일수씨.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나한테서 멀리 도망쳐 가봐. 내가 연미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연미도 나한테서 완벽하게 숨을 수는 없을 거야.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말해보세요. 일수씨 하는 대로 하겠어요. 뒤죽박죽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연미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 인생 끝장. 난 연미. 저들아 어쩌란 거예요? 저들아 어쩌란 말이에요? 사랑은 둘로 나눌 수 없는 거야. 네. 나야. 어? 그래? 아니 이거 정작 주인공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저 미용실에서 좀 이거 죄송합니다 회장님. 여보세요 사돈어른. 이 자리에서 난 회장이 아니에요. 예. 저 친구들 만나서 같이 오려는 모양이죠. 아이고, 이거 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방금 들어온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오늘 이 자리에 주인공들이 밖에서 만나 이 데이트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오늘이 자기들 약혼식이라는 걸 이 깜빡 잊었답니다. 저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닫고 지금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으니 이 사랑에 눈이 먼 젊은 사람들의 경망함을 이 너무 허물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저기 그동안에 언니 어딨어? 하지 않았어요? 같이 있지 않았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미용실에서 전화 받고 회장님께서 한잔 당했수 씨. 악기 같은 놈 꺼져. 잠깐 만나고 여기로 가겠다고 했는데 못 가게 해야지. 너 정신 있는 애야? 어떡하면 좋지 없나? 아유, 참. 저희들이 안 어떻게 된 거죠? 그동안 새 녀석이 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드세요 좀. 예. 빨리 수배해봐. 성모님 말씀이신 그래. 네, 알겠습니다.
주임님, 여기에 그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데 61년생, 나이는 26세, 이름은 박연미, 현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군요. 네, 그럼 뭐 귀증품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데요. 현금도 전혀 없고요. 주임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 카페트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입니다. 근데 이 유리가 무슨 파편 유리 조각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 화장된 모서리에 혈흔과 피살자의 모발이 검출됐어. 그렇다면 쓰러지면서 저 모서리에 부딪힌 걸까요? 그때가 아마 8시 좀 넘어서였을 거예요. 키가 후리후리한 남자하고 들어왔어요. 그 남자 나가는 건 못 보고. 예, 비상계단으로 빠져나갔나 봐요. 그쪽으로 하면 사람 눈에 안 띄게 나갈 수 있거든요. 이 방까지 안내해줬다고 그랬죠? 예, 근데 그 뭐 행동이 좀 부자연스럽다거나 뭐 이상하다고 느낀 점 같은 건 좀 없었어요? 글쎄요. 뭐가 삐졌는지 둘이 별로 말이 없던 거요. 그 사람의 그 인상 차기에, 그러니까 얼굴 생김새하고 무슨 옷을 입은지 얘기를 좀 한번 해봐요. 네, 뭐 연고자를 만나면 뭐 좀 더 윤곽이 드러나겠죠. 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검시 보고서예요. 후두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이 사인이라. 왼쪽 밤에 긁힌 자국? 이건 뭐야? 네, 그 검시를 하신 윤 박사님도 그 상처를 유의하라고 강조하셨어요. 강순경, 이거 좀 봐. 이 무슨 자국일까? 무엇인가 긁힌 자국 같은데요? 글쎄, 무엇에 긁힌 자국 같으냐고? 글쎄요. 선생님만 확인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저 당신 나가 있는 게 어떻겠소? 아니에요. 우리 연미가 아니라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연미가 여기 있을 리가 없어요. 아유. 좋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연미야, 애미가 왔다. 애미가 왔어, 연미야. 어젠 언니의 약혼식 날이었어요. 상대 쪽 집안이 누구라고 하면 알 만큼 유명한 집안이라 소문 없이 양가 식구들만 모여 조촐하게 약혼식을 치르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도 밤으로 잡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초대하지 않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언니의 약혼자는 우리 아빠 회사의 회장님의 외아들이에요. 언니가 강윤식 씨를 만난 건 작년 겨울이에요. 네. 여보세요? 아이, 산타 아가씨가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푸대접 하실 겁니까? 저 실례했어요. 방을 잘못 찾아왔나 봐요. 우리 아빠 방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혹시 박오철 상무님을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우리 아빠세요. 방을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닙니다. 네? 어제까진 여기가 박 상무님 방이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알겠군요. 선생님이 바로 회장님의 아들이란 분이시군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우리 아빠가 자천된 거군요. 아빠는 연말 연초에 차마 이 사실을 식구들한테 알릴 수가 없어서 말없이 계셨던 거고요. 하지만
이건 너무 억울하군요. 우리 아빠는 이 회사의 창업 멤버예요. 1등 공신을 그렇게 헌시작 다루듯 하는 것이 이 회사의 새로운 경영 방침이 되었나요? 댁이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아빠가 하는 일을 더 훌륭히 해낼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빠가 갈 곳이 없어서 이런 회사에 몸담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라고요. 박 전무님을 만나시려거든 한층 위로 올라가 보세요.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박 전무님 방은 6층에 있다고 했습니다. 박 전무님? 참, 아직 모르시겠군요. 오늘부로 전무님이 되셨습니다. 같이 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어떡하죠? 이 경솔한 행동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방법이 한 가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음악이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사주신다면 그날 이후로 강윤식 씨는 언니한테 호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댁으로 초대받아 가기도 했고요. 아니,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죠? 언니에겐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대학에 다닐 때 사귀던 남자예요. 방일수라고. 아,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서 언니를 불러낸 바로 그 사람. 약혼식 시간은 7시였습니다. 우린 6시에 호텔에서 만나 함께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뭐 6시에 그 약속 장소에 갔었습니까? 네. 연미는 7시가 되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약혼식장에도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래서 강윤식 씨도 그 약혼식장에 가시지 않았었습니까? 제가 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사자가 기피하는 약혼식인데 연미한테 심경의 변화가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죠? 그래서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습니까? 느낌이죠. 요즘 와서 붙죠. 단둘이 있을 때도 우린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결혼을 앞둔 사이 아니었었습니까? 내가 모르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어릴 적에 7시에서 8시 사이 어디 계셨어요? 아마 거리를 걷고 있었을 때였겠죠. 약혼식은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지만 연미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여자보다도 제 마음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첫 번째 여자이기도 했고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 배신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놈이에요. 왜 그놈을 잡자는 거예요? 그런 짓을 안 하면 그놈밖에 없어요. 여보, 진정해요. 박일수 씨에 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 끈질기게 쫓아다녔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로 말입니다. 그 부모님들께서는 반대를 하셨습니까? 네, 내가 반대를 했어요.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한테 뭔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래요. 온갖 막대기를 다 해가면서 자투처럼 살아온 사람에게 어떻게 내 딸을 맡깁니까? 더군다나 모아놓은 재산이 있나요? 지방간이 있나요? 회사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끼니만 때운다고 살 수 있나요? 아니, 그걸 떠나서 좋은 상대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출신 성분도 아리송한 그런 사람한테 내 딸을 맡깁니까? 아니, 걔를 어떻게 키는 자식인데 어떻게? 저 박연미 씨가 중절 수술을 한 경험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네? 검시 보고에서 그렇게 나와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산부인과 진찰권이군요. 저 찾으셨습니까? 응,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서. 예? 자네가 사건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했었지. 예. 신고도 자네가 했고. 예. 자네가 이 방에 들어와서 피살체를 발견한 시간이 밤 11시경이었었다고? 예, 맞습니다. 왜 이 방에 들어왔어? 예? 그 시간 체크아웃 할 시간도 아니었고 또 그런 손님도 부르지 않았는데 그 한밤중에 손이 있는 방에 왜 들어왔냐는 게야. 아, 네, 그건 비누하고 수건을 갖다 드리려고. 이 사진이 현장 검진 때 이 방 구석구석 찍어놓은 사진이야. 비누하고 수건 욕실에 있었어. 아, 제가 갖다 드린 걸 깜빡 잊고. 영통 따를 생각 마라! 그 핸드백 기억나? 자네 그 핸드백 속에 있는 약혼식의 다이아몬드 자네가 가져갔지 않아? 예? 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 핸드백에 자네 지문이 검출됐어. 그리고 자네 절도 전과 이범이더만. 자네 사물 넣어두는 캐비넷 속에서 찾아낸 거야. 왜 그랬어? 그 여자 왜 그랬어? 아니에요. 내가 죽인 거 아니에요. 전 몰라요. 정말이에요.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박영수 씨, 경찰입니다. 박연미 씨 살인 혐의로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연미가 살해되었단 말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쫓아다니던 여자가 죽었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신문 방송에 보도가 다 됐는데. 연미한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도 끝난 겁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약혼식 후에 한 달 안으로 결혼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연미의 진심이 아닌 부모님들의 강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미는 그럴 여자가 아니었어요. 연미는 그럴 여자가 아닙니다. 자, 한 대 태세요. 왼손잡입니까? 네. 계속하세요. 박유민 씨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얘기를 해봐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은 정박아들 수용시설에서였습니다. 고아원 출신 저는 연말연시 때문 가끔 그런 곳을 찾아갑니다. 그때 제 눈에 비친 연미의 모습은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그대로였습니다. 연민 진심으로 정박아 애들과 한 마음이 돼서 그들과 어울려져 있었습니다. 명절 때면 찾아오는 형식적인 봉사단의 의례적인 방문객들은 고아원에서 잔뼈 굵은 저로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민 진심으로 정박아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연민은 대학 2년생이고 저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우린 뜻이 맞았고 마음이 통했습니다. 단 하루도 얼굴을 못 보거나 목소리를 듣질 못해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연미와 나
아, 왜 안 먹어? 배고플 텐데. 먹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연미가 만두를 마다하다니? 만두에 개걸 들린 여잔 줄 아세요? 이상한데? 연미, 오늘 뭐 기분 나쁜 일 있었어? 아, 그러지 말고 먹어. 금강산도 식후경을 했어. 왜? 약속했어? 오늘 동창회 있어요. 지금 일어나야 시간에 맞춰갈 수 있어요. 그래? 아, 그럼 이거 어떡하지? 싸달랄까? 동창회까지 따라가실 생각이세요? 아니, 거기까지만이라도 내가 자가용 있으세요?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 나 혼자서도 택시 탈 수 있어요. 어? 그래? 그럼 난 만두나 먹고. 아이들도 노인들도 은정을 만들어 거리마다 크게 울리네. 실버벨 종소리 들려오네. Silver, 크리스마스 다가오네. 거리마다 오고 간 많은 사람들 웃으면서 그때부터 연민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연미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애원했습니다. 연미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걔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은 자네가 떠나는 걸세. 우린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남녀간에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 아닐까요? 사랑이 밥 먹여주나? 그것도 다 한때일세. 정작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야. 쪼들리다 보면 짜증이 나고 사소한 일에도 촉각이 곤두서는 법이야. 물론 새빵부터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가용의 고급 옷을 풍족하게 해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언제 내 집을 갈게 될지 그것마저도 약속드릴 수 있는 형편도 못 됩니다. 그럼 자네가 약속할 수 있는 게 뭔가? 이 사람아, 우릴 너무 야속하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부모들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다 같은 거야. 우리가 자네의 인간됨됨을 못 믿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야. 부모들의 욕심이란 나름대로 욕심이 따로 있는 거야. 우린 자네가 그토록 심각한 줄은 몰랐어. 그래서 이미 약속을 한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민 곧 결혼하게 될 걸세. 아버님도 어렵게 사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 어렵게만 살아온 놈입니다. 나쁜 유혹도 많았고 너무도 힘들어 천냥 어릴까 생각도 많았습니다. 전 누구보다도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저에게 사랑을 눈뜨게 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갖게 해준 사람, 그 단 한 사람이 바로 연미 씨입니다. 아버님, 연미가 없는 세상 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연미 씨 제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꿈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건 자네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야. 연민, 자네 마음과는 달라.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민 그렇게 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영민 착각하고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 때문에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닌 변했어요. 전에 그 꿈 같은 문학소년 언니로부터 영원히 떠나버렸어요. 난 어떡하면 좋지? 언니 감정에 충실하면 되는 거야. 엄마가 뭐라든 그것 때문에 언니 행복감 바꿀 수는 없어. 언니 심청이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응? 언니 마음 변한 거야? 그렇지. 마음 변한 거지. 난 우물한 개구리였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눈엔 일수 씨가 어떤 남자보다도 돋보였어. 이지적이고 꾸밈이 없고 하물며 그 사람의 가난까지도. 그런데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뭐가? 강윤식 씨를 알고 나서부터 일수 씨의 장점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 하나둘 깨져나가기 시작했어.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거야. 일수 씨와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졌어. 넌 잘 모를 거야. 나도 너만 할 땐 무슨 말인지 알아. 나만 할 땐 일수 씨 만나선 낭만도 있었고 감상에 빠지기도 했었는데 사회를 알고 현실적으로 주판을 튕겨보니까 말단 월급장이보단 회장님 아들 쪽으로 기울더라. 그 말이겠지?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 되겠니? 그렇담 일수 씨한테 솔직하게 고백을 해. 어떻게 내 입으로 언니 편한 대로만 살 생각 말어. 배신한 것만큼 일수 씨가 받을 고통의 절반만큼이라도 언니도 고통을 받아야 돼. 욕을 하든 때리든 달게 받아야 한다고. 영미야, 애미 따라와. 언닌 일수 씨 앞에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어서 말해봐. 일수 씨, 절 그만 잊어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운명? 전 강윤식 씨와 결혼 약속을 했어요. 앞에 보면 지금으로서는 이 현장에서 발견된 유리 파편은 시계 유리로 판명이 됐습니다. 시계 유리? 네. 그렇다면 반장님,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범인이 그 피살자를 살해할 때 이 서로 다투다가 시계줄이 떨어지면서 이 벽이나 이 방 안 집기에 그 유리가 깨졌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얼굴에 그렇게 상처는 시계 때문이 아닌데. 그걸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혹시 반지에 긁힌 거 아닐까요? 반지? 그래, 그거 그럴듯한데. 이 강순경 정말 아이디어 박스야. 그래 맞아. 그렇지 그래. 반지에 그 얼굴이 긁혔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쳤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가? 상처는 오른쪽 밤이었어. 예? 오른쪽이면은 오른쪽이면 그 왼쪽 주먹으로 이 쳐야 오른쪽 뺨이 되는데. 그럼 범인은 왼손잡이군요? 맞아. 범인은 왼손잡이야. 그러면 방일수 아닙니까? 방일순 반지를 끼지 않았어. 강윤식이는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강윤식은 오른손잡이야.
방일수입니다. 이 살인 동기도 있고 이 피살자를 데리고 그 산장 호텔로 갔었다는 것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방일수도 거기까지는 인정을 했어. 여기입니다. 편히 쉬십시오. 렌트카를 빌리고 칼과 로프를 준비했습니다. 안 가겠다고 하면 강제로라도 끌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죽을 결심을 하고 나니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민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약혼식장에 내가 나타나 둘의 관계를 폭로할까 봐 두려웠던 거겠죠. 연민 날 설득하려 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자기의 마음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우리 아버지 사과하는 뜻으로 일수 씨한테 아파트 한 채쯤 사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왜 이러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이제 그렇지 못해요. 돌아와! 안 때려! 안 때리는 거야! 차라리 지금 날 죽이란 말이야! 그러려고 생각했어. 너와 함께 죽으려고 생각했어. 우리 둘이 함께했던 순간순간들, 생사를 초월할 만큼 내겐 소중한 시간이었어. 내가 그랬듯이 너도 그럴 줄 알았어. 그러나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어. 반장님, 이 침대에 쓰러졌다는 것은 이 거짓말입니다. 이 뺨을 맞고 쓰러지면서요, 이런 가구 모서리에 이 머리를 이 부딪힌 겁니다. 그럼 얼굴에 긁힌 상처는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아니 그것은 강순경. 네. 이쪽. 주라 있어요. 그 서초동에서 산문과를 하고 계시는 이강식 씨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피살된 박연미 씨 방에서 발견된 그 산부인과 진찰권을 보고 이렇게 모시게 된 겁니다. 근데요, 저 이강식 씨한테서 지난 겨울에 박연미 씨가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강식 씨는 그 강윤식 씨와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럼 이 박연미 씨와 강윤식 씨가 이 장차 이 결혼할 상대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럼 저 박연미 씨가 이 선생님한테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윤식 씨한테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묘하게 사실 뭐 그런 얘기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아, 여기야. 아, 저 인사해요. 내 둘 돕는 친구 이강식. 반갑습니다. 자네 나한테 평생 장가 못 갈 거라고 그랬지? 그땐 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박연미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뒤로 얼마인가 한동안 지나서였습니다. 환자들의 차트를 정리를 하다가 생각이 난 겁니다. 네, 강성무입니다. 아이 사람아, 자네 그렇게 깜짝같이 날 속일 수가 있어? 강식이. 아니 근데 무슨 소리야? 자네가 박연미 씨를 우리 병원에 보냈던 거지? 아, 지난 겨울에 말이야. 나 이런 못된 녀석 결혼 상대자로 그런 수술을 받게 해? 네, 그런 우연이 전 윤식이가 나한테 수술을 받도록 보낸 줄만 알고. 이건 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 호텔 보이의 행동부터 석연치 않은 것이 있어. 자, 저기서 앉으세요. 누구야?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야? 그 사건 나던 날 밤 자네와 마주친 남자. 자네 그날 밤 방에서 싸운 소리를 듣고 배를 울렸었지. 응답이 없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지. 근데 욕실에 누군가 있었지? 배 소리를 듣고도 문을 열어주지 못한 것은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야. 만약 그가 방일수였다면 태연하게 나와서 아무 일 없었다고 무슨 얘기를 했겠지. 박연미와 들어간 것은 방일수였으니까. 그런데 자네와 마주친 남자는 바로 이 방일수가 아니라 이 강윤식 이 사람이었어. 이 땀 흘기로 알고 얼마 받았어? 천만원 주겠다고 했어요.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주겠다고요. 바로 이게 사건 당일날 차고 갔던 시기라고 알려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먼저 구경하실 것이 있습니다. 강윤식 씨 집에 수색해서 이걸 찾았어요. 유리가 깨진 이 롤렉스 손목시계입니다. 지금 당신이 차고 있는 손목시계하고 똑같은 모델이에요. 그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사건이 있는 다음 날 왜 급히 이 롤렉스 시계를 사서 찾습니까? 이건 집에 있던 겁니다. 작년에 해외 나갔을 때 사온 겁니다. 이 양반이 거짓말하기. 당신 금산백화점 시계부에 가서 저 지금 차고 있는 손목시계 샀다는 거 나 당신 사진 가져와서 확인했어. 이리 나와. 강윤식 씨, 이 사람 기억하세요? 다 말했어요. 처음부터 말이야. 당신 오른손에 낀 이 반지 때문에 이 혼란을 빚었던 거야. 박연미 씨 얼굴 상처는 바로 이 오른쪽 뺨이었어요. 이쪽 뺨이고 오른쪽 뺨이었어요. 그걸 자세히 설명한다면 왼손을 때렸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당신이 이 오른손잡이야. 응? 또 반지도 오른손에 끼었어. 그러니까 이 간단한 걸 우리가 실수를 했던 거야. 보세요. 정상적으로 오른손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때린 거예요. 당신의 이 오른손에 낀 반지가 박연미 씨 얼굴에 이 상처를 낸 겁니다. 당신은 산부인과를 하는 친구로부터 우연히 약혼자 박연미 씨가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뒷조사를 시킨 겁니다. 사건 당일 밤 박연미 씨가 방일수 씨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도 연락을 받았겠죠. 그래서 뒤를 미행한 겁니다.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전 연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남자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 그들을 송주까지 미행했습니다. 방일수가 나오는 것을 보고 뒷문으로 해서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유식 씨. 날 속여. 그게 아니야. 내가 누군데? 이런 자기!
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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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미.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낌에 떼는 것이 정말입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 우리 아이를 그랬습니까? 아이고, 저기 있어요. 저놈이에요. 이놈아, 내 딸 살려내 이놈아. 내 딸 살려내 이놈아. 아닙니다. 내 딸 살. 이 범인은 강윤식이었어요. 예? 저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아니, 강구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지가 이놈아. 우리 언니가 뭘 잘못했어 이놈아. 여보, 여보 진짜. 이놈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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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 사람. 미안해. 차라리 저 사람한테 보냈으면 이런 꼴을 안 당했을 거를. 아유.